세상 어디에도 없는 방송, 하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방송, 경인 기자회견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거침없이, 막힘없이 이야기해줄 세 분의 기자분 함께 오셨습니다. 저는 MC 이관서입니다. 선거를 뒤로 다시 마련한 시간인데요.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이동영 소장님. 집에 있었다니까요. 자꾸 아까 얘기했는데 자꾸 집에 있는 걸 자꾸 얘기하게끔 말씀하시는데 제가 동안 그 기간에도 우리 경인 기자회견을 열심히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 방송에 이관성 MC 분을 톰으로 하고 저를 제리로 해가지고 톰과 제리 컨셉을 만들었더라고요. 사이가 이렇게 안 좋았었나 새삼 느낀. 아니에요. 일단 선거 때는 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공약과 어떤 그 주민들 지역 현안 위주라고 해서 기자들 위주로 갔고, 오늘 또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맞은편에 우리 인천투데이의 뉴페이스 한번 또 나오셨습니다. 조연주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시 캐릭터 만든 것 같아요. 네. 자, 닉네임 남 기자. 여 기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본을 작가님이 주셨는데 보다 보니까 이제 인천투데이에서 처음으로 여기자가 나왔다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자라는 이름인데 남기자라는 이름은 없을까? 남기자 역시 기자라면 남겨야지. 그래서 남기자 조연주 기자 여기자 됐습니다.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뭔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뭘 남긴다는 거예요? 이것저것들 남기는 거죠. 이것저것 매체에 국한되지 않고 기자라면. 그래요.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름 남겨요. 오늘 자리 끝나고 어떤 게 남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또 한 분의 뉴페이스, 우리 경인 그 기상도 캐스터로 자주 등장했었는데 오늘 뭔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우리 김진재 기자가 헬로티비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때문에 특별히 오늘 출연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 많이 하셨다고요? 네,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뭐 기상캐스터 계속 하면서 저 사람이 뭐 캐스터인지 뭐 기자인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단 헬로티비 기자고요. 오늘 좀 많이 열심히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시작부터 자신 있게 나와요. 아니 근데 에디터 김 닉네임이 어떤 의미예요? 제가 요즘에 기사캐스터도 하고 또 유튜브도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에디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에디킴이 뭐 안 좋은 이미지로 좀 불리긴 하지만 좀 에디터 킴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근데 너무 저 닉네임이 저는 제가 즉석에서 하나 지어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거요? 얼음 왕자. 얼음 왕자? 파란색이라서. 파란색이 무슨 왕자의 색깔은 아니죠. 그건 아닌데 엘사도 아니고 뭐 그런 개념은 아닌데 이게 딱 외모가 잘생겼잖아요. 딱 귀티가 나는 데다가 미소가 딱 가득하잖아요. 근데 얼굴 딱 보면 이렇게 뭔가 딱 잘 안 웃을 것 같은 느낌? 도도한 느낌? 아니 저도 이제 같이 생활하는 그 후배인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 봐요, 왕자. 어떤 성격인지. 그러니까 닉네임 얼음 왕자 괜찮지 않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또 장기가 잘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일단 오늘 준비한 VCR을 먼저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저기. 정부가 소득 하위 70%의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민 한 명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가 모든 인천 시민들에게 긴급 재난생계비를 지급할 계획인데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이 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잘 알고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해요. 일단 긴급 재난지원금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조현주 기자, 지금 이 용어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저도 이 용어가 지금 긴급 재난 지원도 있고 긴급 재난 생계비 지원도 있고 긴급 지원, 기본소득부터 해가지고 용어가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처음에 엄청 헷갈렸어요.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듣고 갈까요? 자, 우리 김진재 기자가 설명을 아주 잘해요. 이 분야에서는. 그렇구나. 지금 두 분이 안도하시는데 그거 들으러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물어볼 줄 알았어요. 긴장하셨죠? 엄청 긴장했어요. 지금 저희 대답을 저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대답할 것 같다 지금. 그래서 갑자기 대사였는데. 자, 우리 김진재 기자의 설명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부에서 뭐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이 코로나19 여파로 이제 많이 소득도 낮아지고 이렇다 보니까 어떤 개개인의 소비 여력도 제고하고 또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좀 더 뭐 소득을 높일 수 있기 위해서 이런 재난지원금을 마련했고요.
뭐 뒤에 점점 다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하위 70% 기준까지 지급을 하는 거고 또 이와 맞춰가지고 지자체에서도 재난 기본 소득이라고 해서 이런 목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취재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도 그 개개인별로 상황은 다르겠지만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일단, 저도 조사를 해갖고 왔는데요. 진짜요? 네. 아니 그러면 자 우리 한번 보자고요. 어디서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게 보니까는 정부에서 재난 구호 및 재난 복구 비용 부담 기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정식 명칭입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 근데 지금 우리가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도 많이 들어와 있고 아까 말한 긴급 재난 생계비 지원금 이렇게 해서 생계비라는 걸로 해가지고 기초단체에서 포함시키기도 하는데요. 이게 기본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이제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가 이제 처음으로 이거를 치고 나간 거죠.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비상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책입니다. 선빵을 이재명 지사가 치면서 이제 이게 본격적인 전국적인 수면 위로 오르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이거 내가 했다. 내가 이거 전국적인 이슈를 시켰다라고 본인 SNS에다가 올릴 정도로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좀 혼용된다. 게다가 경기도에서 1인당 1회에 10만 원씩 주기로 막 본격적으로 진행해 버리니까 이게 정부에서도 그 여야에서도 이번 총선과 맞물려 가지고 막 이게 검토하고 이런 부침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제도가 원래 준비가 돼 있었던 거네요.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원래 어떤 재난이 터졌을 때 이 재난 구호물품이라든지 복구를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긴급 재난에 대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정부에 있는 부령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 돈 드니까 안 주라고 거죠. 정부에서. 이게 한두 푼도 원래 아니고. 있었는데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돌아보면 과거에 뭐 대형 산불, 태풍 이럴 거죠. 때 재난지역 선포하면 또 주민들 지원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법적 근거. 그렇죠. 뭐 그거 구체적이까지 거기까지는 뭐 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는 개념은 이 규정에 근거한 법률상 정부상의 정식 명칭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대상을 이번에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건가요? 뭐 거기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법전을 펴면서 이렇게 자세히 넘어보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 여기까지 깊이 나올 줄 알았으면 그냥 얘기하지 말 걸. 아주 이런 캐릭터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준비를 확실히 해야 돼요. 나름 했는데 여기서 나름 준비 안 한 거 아니었었어요, 이 정도면?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그만큼 세상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어떤 내용으로 좀 준비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자고요. 자, 정부 지원금도 받고 또 지자체 지원금도 받고 또 이렇게 우리가 같이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얘기하면 일단 지역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고요. 우리가 일단 경기 인천 지역을 인천 지역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광역지자체가 주민들한테 재난 기본 소득인가요? 재난 지원금 행정에서 어떻게 쓰고 있죠? 인천에서는 이제 긴급 재난 생계비 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인천에서는 어떤 규모로 지원을 지금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는 겁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제 중위소득 100%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번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겠다, 이제 생계비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중위소득 100%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을 100명으로 봤을 때 소득이 딱 중간. 하는 사람들부터 이제 그 이하 소득 수준한테는 다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0%까지 정도 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지난번 선거를 앞두고 하위 소득 70%까지 생계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또 박남춘 시장이 또 정부 또 시책에는 아주 충실한 스타일입니다. 뭐 하겠다는 거는 그냥 웬만하면 따라주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태클 걸거나 뭐 이렇게 뭐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부 기조에 발맞춰서 인천시도 이제 하위소득 70%한테 대해서는 정부대로 이제 100만 원을 주겠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2대 8입니다.
국비로는 이제 80만 원, 인천시에서 20만 원을 보조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 거가 되고요. 이번에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왜 70%만 주냐 이거죠. 그렇죠. 아니, 나머지 30%는 우리 세금도 더 내는데 그리고 기준이 뭐야 도대체? 그리고 뭐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약간 불합리한 체계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직장보험료는 이제 차량 집 같은 게 소득세로 안 잡히지만 지역가입자들은 아니 지금 자영업자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는데 딸랑 영업용 차 하나 있고 집 하나 있는데 난 보험료가 하위 70%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이런 말이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30%들도 달라는 불만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거를 인천시에서는 그렇다면 이분들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가구당 25만 원인가요? 네, 25만 원. 25만 원을 주기로 이렇게 인천시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정부에서 추경안이 올라온 걸 보면 70% 소득 하위 70% 기준이었는데 이후에 바뀔 가능성도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요. 정부 여당에서 좀 뒤쪽에 지금 있어요. 뒤에서 얘기하실까요? 뒤에서 얘기하면 관련 알았습니다. 내용으로 수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또 요즘 인터넷에 많이 보는데 보면은 인천시에서 어쨌든 원래 중위소득 100%에 주기로 했다가 정부에서 지원 정책이 나오니까 원래 계획을 철회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정부의 매칭 사업을 하고 그렇죠. 소득 상위 30%에만 더 주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은 아니 이거 그럼 결국에는 상위 30%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거를? 와, 그건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거는 근데 조금 그런 게 토탈 받는 금액을 생각을 해야죠. 토탈 받는 금액. 아까 제가 100만 원이라는 거는 4인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거 아니에요? 가구당 4인 기준인데,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은 야 왜 우리는 20만 원이고 왜 30%는 25만 원이냐, 왜 돈 더 주느냐. 하지만은 토탈로 따졌을 경우에 그 100만 원에는 이제 4인 가족으로 해가지고 4명의 가족이 있고 토탈 해가지고 정부 지원금까지 합쳐서 얹혀서 100만 원을 받게 되지만 뭐 단순하게 인천시에서 주머니 나오는 돈에서는 뭐 5만 원을 덜 받는다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인천시는 임당이 아니거든요. 그냥 가구당으로 그냥 퉁 쳐가지고 30% 아예 못 받는 가구들에 대해서는 여기는 뭐 이제 뭐 계획대로 하겠죠.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에 따라서 100만 원, 80만 원, 60만 원 딱 주게끔 돼 있겠죠. 하지만 나머지 상위 소득 30%에 대해서는 그냥 가구에다가 20원 주겠다.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저는 잘한다. 왜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70%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70% 주기로 뭐 통과했고 선거 끝나자마자 70% 주는 걸로 추경안을 의결을 했는데 결정을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또 100%로 이제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 속에서 저는 이렇게 일관되게 움직이고 있는 뭐 인천시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는 바람직하다. 맞습니다. 인천 얘기까지 봤고요. 부천, 김포, 경기 얘기도 좀 듣고 이야기할까요? 네, 일단 아까 뭐 말이 나왔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도민들에게 인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하겠다 해서 그걸 지급이 되는데 이게 정부 지원금이랑 중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인천시와 차이점이 있는 점은 인천시 같은 경우에 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부에서 80%를 부담하고 또 이제 지자체에서 20%를 부담하잖아요. 그럼 인천 시민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재난 기본 소득을 제외한다면 정부 80% 외에 따로 매칭을 안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받는 긴급 재난지원금은 80만 원이 되는 거고 여기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인당 10만 원씩 해서 40만 원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보이는데. 네, 그렇죠. 더 많이 받죠. 근데 여기다가 더해서 또 지자체별로 기초지자체에서 또 재난기본소득이 나가잖아요. 이것도 또 중복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인당 5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4, 5, 20이니까 20만 원이 더해지는 거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욕을 먹었지만 이런저런 일로 그렇지만 어쨌든 정부 지원금에 매칭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인천시와 동일하게 4인 가구 100만 원을 받고 여기에 더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인당 10만 원씩 해서 40만 원 또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인당 5만 원씩 해서 20만 원을 받게 돼서 어떻게 보면 부천시가 좀 가장 많이 받는 결과적으로 그런 아까 부천시 얘기를 잠깐 한 거는 부천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입장이 초기에 달랐었죠? 네, 그렇죠. 처음에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다른 게 아니라 부천이나 김포나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똑같이 160만 받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김포시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원을 이제 준다고 했는데 그 100만 원이
정부에서 80%를 내고 각 지자체에서 20%를 내는 건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 SNS에 올리긴 했는데 우리는 별도의 이렇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니까 따로 매칭을 하지 않겠다 해서 결과적으로는 80만 원만 받는 거죠. 근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련의 논란이 있은 다음에 우리는 매칭을 하겠다. 우리 예산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4인 가족이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또 재난기본소득이 더해지는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천 같은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160만 원 하위 70%라고 그렇죠. 하면 160만 원 받게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제 김포시 같은 경우는 140만 원을 받게 그렇죠. 되는 거가 되겠네요. 그리고 인천시는 이제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그렇죠. 거고 100만 원, 140만 원, 160만 원 부천 윈이네요. 차붙였지만 뭐 부천 얘기를 했지만 경기도의 다른 또 시들이 있잖아요. 더 많이 주는 곳도 있어요. 포천시. 그렇죠. 포천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뭐 사실 우리가 그 본질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뭐 지자체별 재정 현황이라든가 어떤 그 계획 능력의 차이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사실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여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인천은 그 기초지자체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별도의 지원금을 계획을 하는데 인천시 얘기까지는 했는데 기초지자체의 계획들은 그거 지금 공부 안 해봤는데. 아 그래? 아 그러면 요거는 안 할 잠깐 수밖에 없는 게 별다른 계획이 추경을- 없어요. 없죠. 계획이 별다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안동도 추경을 그렇죠. 하고 있고 최근 어젠가 미추홀구에서 이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딱히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들이 이제 지역별 차이를 알아봤는데 이제 지급하는 방법도 차이가 있어서 더 좀 혼란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 인천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정부 지원금은 조금 뒤로 가 있고 지역에서 지원 방법들과 금액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먼저 나왔는데 인천에서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천에서 혼란이라고 하기에는 일단 일단 인천 이음카드로 가장 주요하게 지급을 하고요. 또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구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종이 화폐가 있거든요. 그걸로 지급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이제 인천 이음에 가입돼 있지 않은 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하게 바우처 카드로 지급을 한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현재 지금 고객센터가 계속 불통의 먹통에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좀 잘 몰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종이 지역 화폐로도 주고 그다음에 이음 카드라는 걸로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방법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방법이 그 동구 같은 경우에만 이제 종이 카드로 지급을 받는데 거기서 이제 동구에서 동구 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들 쓰고들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걸 오히려 동구 같은 경우에는 수령받는 거에 대해서 어렵지 않아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다른 인천이음을 쓰지도 않았고 지역 화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우리가 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계속 지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일단 뭐 일부 보도를 보니까 관심이 집중돼서 이제 주민센터의 발길을 많이 찾았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번호표를 주고 일부는 돌아가게 하는 이런 경우도 인천에선 발생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볼 수 없는 모습이어서 좀 행정에 혼란이 있었던가 이제 궁금했어요. 사실 근데 이건 인천 얘기는 아닌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이재명 지사가 재난 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수령할지에 대한 방법은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경기도 지자체 28개가 코나아이라는 운영사를 통해서 지역 화폐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 소식을 접한 경기도민들이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코나아이에 전화하고 막 가입자가 막 갑자기 캐파가 몇십 배로 뛰다 보니까 인천 이음이 먹통이 되는 사건들도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천뿐만 아니고 인천 이음이 상당히 좀 나름 획기적이고 특봉적인 인기를 끌었던 정책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괜찮다. 이거 그동안에 뭐 1년간 뭐 800억 정도씩 거의 육박하는 금액을 퍼부었는데 이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약간 이게 오히려 더 경기도 사례보다는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매끄럽지 않게. 이 점은 좋은 인프라가 있는데 왜 이걸 잘 활용하지 못할까? 이게 대해서 좀 아쉬움도 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뭐 인천 이음 카드의 문제
가입자는 많지만 없는 사람에 대한 문제를 아까 지적해 주셨고요. 또 그 아까 말한 동구 같은 경우 지류형 화폐가 왜 그러냐면은 거기는 재래시장은요 단말기 자체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단말기 보급률이 한 3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음카드를 갖고 있어도 거기서 아예 긁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구라는 특성에는 오히려 지류형, 그러니까 종이 지역 화폐가 원래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때문에 지금 인천시가 뭐 지금 이런 문제 좀 더딘 모습을 보이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은 종이 화폐를 많이 쓰시고 또 어떤 지역은 이음 카드로 결제를 익숙하게 사용하시고 근데 지금은 가맹점들이 많이 늘었죠. 가맹점이라고 하면 결제가 가능한 그렇죠. 이음 카드의 가맹점들이 많이 늘었죠. 99.8%. 늘었다는 표현보다요. 네. 어지간하면 다 됩니다. 네네. 안 되는 걸 차라리 얘기하는 게 빨라요. 예. 백화점, 대형마트, 뭐 사행업소, 유흥업소, 그리고 뭐 택시 이 정도 몇 개 빼고는요 다 결제가 됩니다. 이 재난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더 는 효과도 굉장히 클 것 같아서 이미 뭐 지금 아까 8%잖아요. 오늘 어차피 그거는 인천은 이게 바로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인천은 그러니까 경기도하고는 다르게 경기도에서는 가맹점이 굉장히 부분적으로 있다가 그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가맹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인천 이음카드와 김포와 부천에 있는 페이들의 그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맞습니다. 인천시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너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긁다 보니까 그리고 캐시백이 10포인트 당초 주다 보니까 인천시의 재정이 거의 이제 고갈나고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캐시백 한도를 확 4%, 2%, 1%까지 최대 구간별로 나눠서 줄이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당초에 그 선풍적 인기가 소위 한물 가버리고요. 차근차근히 부천, 김포처럼 물론 가맹점이 이제 군데 찾아서 가야 되는 문제 있지만 오히려 그 차근차근히 오히려 더 잘 정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장단점이 서로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인천 이음카드 사용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가요? 사용하죠. 삽니다. 네, 사용합니다. 전부 다요? 네. 사용 안 하시나요? 사용 안 하세요? 저는 김포에 살기 때문에. 아니, 그 직장이 지금 인천인데 지금 이음카드 사용 안 한단 말이에요? 그 혜택을 안 보시는구나.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런 경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는 용돈을 이음카드로 쓰거든요. 아니 인천에서 소비 안 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밥은 어떻게 사 먹고? 아니 쓰는 건 인천에서 다 쓰죠. 그 쓸 때 그때 이음카드 쓰면은 바로 캐시백 환급 되는데요? 제가 일단은 이음카드 이거 진짜 아니. 말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갑자기 지금 진행이 혁이가 지금 저희 집에서 우리 식구들 거 다 해가지고 그 경기 지역 화폐를 신청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또 그쪽 지원 대상이라. 네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카드가 여러 개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인당 하나씩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럼요. 지금 이음 카드는 재난지원금 사용과 상관없이. 그럼요. 저는 저희 집에 이음 카드가 4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어떤 때 쓰냐면 애들한테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거든요. 애들한테 발급받은 걸로 이렇게 10,000원을 제가 이렇게 충전해줘요. 그래가지고 니네 학교 왔다 갔다 할 때 핸드폰에 딱 끼고 다니면서 그런 애들 사 먹으면 띵동 하면서 GS 알림이 오죠. 제가 너무 지금 여기 지금 상표를 얘기하는데 땡땡 뭐 편의점 이런 데에서 뭐 800원 사용, 1,200원 사용이 나오기 때문에 문자가 뜨는 서비스도 있어요? 원래 이음카드에 이용 내역을 이렇게 쳐보면 나오잖아요. 이음카드 어플에서 알림도 이렇게 날라오고. 그럼요. 날라오기 때문에 애들한테 용돈을 현금 대신에 카드로 써라 이용도 할 수 있고 엄청 편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용돈을 그냥 받으면 다 이음카드로 넣거든요. 이음카드가 생긴 다음은 어차피 인천에서 저는 다 소비를 하니까. 용돈을 집에서 용돈을 받아서 바로 받습니까? 그냥 계좌 이체로 딱 충전시켜 주세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계좌 이체로 일단 제 계좌를 한번 오고 이걸 다시 제가 이음카드에 충전을 하는 방식인데 다이렉트로 하진 않고 본인만의 또 별도 통장을 일단 확보해 놓고 여기에서 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한다는 거군요. 아직 거기까지는. 근데 이제 이음카드에 용돈을 충전해서 이걸로 매일 밥을 먹고 뭐 주유도 하고 그러면은 포인트가 조금씩 쌓이거든요. 주유도요? 네, 주유도 됩니다.
그럼 얘기했잖아요.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말고는 다 된다니까요. 이게 이윤카드를 이용해본 분들이 좀 이야기를 해야 말이 통할 것 같아요. 이윤카드 안 하는데 없는 사람하고 얘기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과거 캐시백 혜택을 받을 때 주유를 해도 캐시백이 최대 10%까지도 나왔었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 걱정돼요. 아니 이 방송에 이게 나간 다음에 아니 인천 북경 방송에 저기 메인 또 MC께서 이게 이윤카드가 뭐지? 뭐 아니 뭐지가 아니라 10%가 되는 건가? 이거를 나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자, 따로 얘기하자. 네. 그래서 이제 용돈을 이윤카드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조금 포인트가 쌓이니까 이게 또 와이프가 모르는 돈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 방송 이후에는 이제 누나는 어떡해요? 모르는 돈? 왜냐면 이게 주유를 하다 보면은 요즘에 또 3월, 4월은 한시적으로 10% 적립되고 있으니까 뭐 한 달에 한 10만 원, 15만 원만 주유를 해도 만 원, 15,000원이 생기고 또 거기에 밥값도 하면은 한 2, 3만 원 돈이 어쨌든 생기는 거니까 이런 장점이 또 있지 않나. 그게 그렇게 들으니까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원을 충전을 해놓고 여기서 사용을 하면은 그 사용 금액에 대해서 몇 %씩 적립이 되는 캐시백으로 적립이 되는 방식이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예를 들어 10만 원을 충전을 하면은 10%를 지금 더 해주거든요. 11만 원이 충전이 되는 방식이고 김포는 또 10만 원을 충전하려고 하면은 10% 할인이 돼서 9만 원에 그 10만 원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조금씩 차이가. 그럼 어떤 게 더 편하세요? 전 다 좋죠. 다 좋은데 지금 일단 인천은 이윤카드를 쓰고 있으니까. 지금 인천 이윤카드 위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천 김포도 궁금해요. 저도 취재를 하면서 느꼈는데 이게 아시는 분들은 또 정보를 빨리 접하시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계신데 또 의외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과에서도 부천시에서도 그런 걸 홍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쓰시는 분들은 자주 쓰는데 또 이게 쓰다가 그런 민원들이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어디에서 된다고 해서 가봤더니 안 된다더라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되는 가맹점인데 점주가 그거를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일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현금으로 받기 위해서 그런 시장 같은 경우 그런 일부 점주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또 많이 해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디지털 소외계층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못 써요. 사실 특히 제로페이, 김포페이 좋긴 하지만 또 그거 하게 되면 또 자영업자들에 대한 수수료도 없고 또 소득공제도 신용카드에 2배 이상 받게 되니까 그리고 그 가맹점만 잘 찾아가지고 앱을 보든지 쓰게 되면은 요즘 같은 시대에 또 젊은 분들 소비층들 한 푼이라도 몇천 원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할인 혜택 받으려고 찾아가는데 되게 괜찮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포페이 쓰시는 거죠. 이게 김포페이가 늘었던 거는 그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결제 기능이 있는 QR코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요즘에 웬만하면 카드 주고받는 것도 심지어는 볼펜 써 나눠 쓰는 것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젊은 분들 또 뭐 아이가 있는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결제할 때 뭐 QR코드 딱 핸드폰 꺼내가지고 딱 찍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뭐 인터넷상으로 그냥 결제해가지고 학원비를 QR코드 찍어서 보내는데 요즘 그 언택트 비대면 결제 기능 통해서 그게 김포페이의 아주 뛰어난 강점이다. 부천페이는 그거 없죠. 부천페이는 따로 QR코드 없죠. 그렇기 때문에 김포페이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비대면 결제가 가능한 QR코드 많이 결제. 알고 계신데? 저는 신청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노래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제가 정확히 사용 못하겠어요. 사용을 직접 안 해봐가지고 집사람이 다 그러면 뭐 현금 쓰고 다니세요? 아니요. 아니 뭐 또 김포페이도 안 쓰고 이윤카드도 안 쓰고 학원비 그거 사주나? 없어요. 아니 뭐 얻어먹고 다니거나 뭐 이게 좀 이상한데? 알겠습니다. 자, 지역화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마지막 한 가지 더 있는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 재난지원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비를 보태야 되겠죠. 근데 이거 저 너무 착한 척 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지금 계획이 하나 있어요. 취재 과정에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어느 정도 좀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 그건 지금 있는 돈 이거 꺼내 아니면 지금 있는 걸 주세요 먹고 그걸 받아주려고. 지금은 좀 이렇게 지금은 뭐 많지 않으니까 그게 생기면은 제 여분의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 그거를 드릴 수도 있나요? 네, 그 이체 가능합니다. 이음카드에서 이음카드로. 네. 맞아요, 그 가능해요. 다시 하겠습니다. 저 그냥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그거 왜 여기 결국에
다 들어가. 왜냐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게 이 재난 기본소득을 주는 걸 막 중고나라에서 매매하고 막 이런 것들 강력하게 처벌한다.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뭐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이걸 양도한다고 하길래 이게 인천에서 가능한 건가 싶어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인천에서 저희 이제 봤잖아요. 여기 금액이 뜨면은 그거를 이제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어요. 안 써보셨구나. 저 쓰는데 한 번도 그 기능을 쓴 적이 없거든요. 그거는 그 금액 양도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돈을 쓰는 거죠. 이체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냥 내가 공통 생겼으니까 그분 이음카드 통장에다가 그냥 그거죠. 이체 시켜준다 개념이지 뭐 그걸 양도 개념으로 보면 경기도 사례는 다르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배님은 일단 카드가 없는데 어떻게 향후에 사용을 할? 현금이 많아요. 그냥 꺼서 그냥 막 아니 쓰는 거예요. 요즘 누가 현금을 갖고 다녀요? 그럼 어떻게 써요? 그러면 뭘 써요? 그냥 신용카드? 카드가 있는데 집사람이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카드에 어떤 문자나 알람이 가면은 거기에 전화를 받고 응대를 하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기 지역 화폐를 신청하고 김포페이를 신청해서 그다음에 재난 그 기본소득 지원금 신청을 자기가 이제 가족을 대신해서 다 한 거더라고요. 근데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용하실 어떻게 쓰냐고요. 김포랑 인천에서 아.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차 마시고 그러니까 기다려 이거예요. 그래서 연결돼 있는 건가요? 지금 돈이 들어왔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치과 가서 다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치과. 애들 그 이 교정 비용이 있는데 그 돈으로도 부족하다고 교정 비용으로 다 쓴다고. 그건 그렇고. 그건 그렇게 쓰고 그 다음 재난 지원금이 정부에서 4인 가족 100만 원이 나오는데 그게 다 치과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이거 진짜 모르는 내역이 있는 게 아닌가? 아니야. 지금 이게 너무 실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벌써 오자 정리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헬로우 TV의 김진재 기자가 준비를 많이 해왔잖아요. 너무 기대가 돼요. 어떤 정리를 하셨을까? 자, 오자 정리 한다면 이게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제가 처음 하는 거라서 이게 뭐 리듬이 있는 건가요, 이게? 여태까지 안 본 거예요? 5글자로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하는데 이게 혹시 무슨 뭐 리듬을 타다가 말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럼요. 뭐 랄랄랄 뭐 이렇게 하고 멜로디 넣고 춤도 추고. 제가 라임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네네. 김진재 기자의 오늘의 오자 정리는 도움이 된다. 받는 사람이나 이걸 써서 그 금액을 매출로 잡는 사람들이나 다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저희 모범 답안을 보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기대보다 살짝 아쉬웠어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도움이 안 된다는 당연히 되죠. 왜냐면 재미있는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남 기자의 오자 정리 들어보겠습니다. 저요? 조현우 기자의 오자 정리는 오래된 미래다. 사실 이 재난 지원금이라든지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늘 있어 왔었고 지역 화폐에 대한 필요성도 계속 얘기가 되어 왔었던 중에 이제 코로나19라는 국면을 통해서 계속 빠르게 이야기들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필요해왔던 것들이 이제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실현되고 있다. 이거는 예견되어 왔었던 현재이자 미래다. 우리 이도영 사장께서 준비한 오자 정리는? 저는 오늘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안 받고 싶다. 이게 무슨 아니 안 받고 내가 안 받고 싶다. 나는 괜찮으니까 안 받고 싶다. 이런 받고 싶지 않아.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 방송 나가고 욕 엄청 먹죠. 얘가 무슨 설명을 들어보자고. 자, 무슨 이유죠? 긴급재난지원금이 생긴 원인이 뭐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이 닥쳐왔기 때문에 이 난리 법상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란 말을 좀 생각했다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당장은 내 주머니에 너무 이제 요즘에 형편이 어려우니까 돈 100만 원 받아서 긴급하게 써야 되고 쓰는 거는 뭐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 좀 많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안 받고 싶다라고. 감동적. 이게 이미지 관리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이미지 관리지가 평상시 제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이게 기부도 가능하죠. 기부하셔도 돼요. 기부 서비스. 그거를 왜 인천님의 기부 서비스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안 되죠. 자, 우리 그 도움이 된다. 좀 아쉽잖아요. 이거 뭐 한 가지 좀 더 우리 한번. 그러면은 제가 선배님 거 오자 정리를 대신 해드려도. 내가요?
제가 선배님 대신 한번 내가 얘기하라고요?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좀 부족하면은. 하나 해준대요. 기꺼이 또 후배 이런 성의는 기꺼이 또 받아줘야지. 이거 진행자님의 초점에 맞춘다면 일단 써보자. 일단 써보자. 역시 바로 이런 거예요. 일단 빨리 이응 카드 끝난 다음에 신청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 행방을 모르는 카드도 빨리 찾아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써보자. 자, 한번 그러면 얘기한 오자 정리를 한번 선정을 하자고요. 하나, 둘, 셋. 안 받고 싶다. 예. 자, 오늘 그 오자 정리 여러분들이 선정한 내용 중에 지금 2표가 안 받고 싶다인데 이런 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아주 이미지 관리하는 멘트로 오자 정리를 선정을. 저는 사실 빨리 이응 카드 만들라는 뜻에서 제가 우리 저기 이렇게 한 거예요. 다른 뭐 이미지 관리고 뭐고 간에 좀 만들어. 만들었다니까요. 만들었습니다. 예. 자, 그 뉴스 기상도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인뉴스 기상도의 기사캐스터 이정합니다. 지금부터 한 주간 경인 지역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이슈와 기사를 간추리 뉴스로 알려드립니다. 가장 먼저 부천 뉴스입니다. 첫 소식부터 아주 막습니다. 부천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송내역에서 KTX 광명역을 잇는 G8808번 공공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G8808번 버스는 적자로 폐선된 지 1년 6개월 만에 운행하는 버스인데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참여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범 사업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운행 시간은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고요. 평일은 30분, 주말은 4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시는 버스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공기 정화 시설, 이동형 저장 장치 포트, 공공 와이파이 등 승객 편의 시설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인천 뉴스입니다. 인천 소식도 아주 맑음입니다. 인천 송도의 크루즈 터미널과 인천항 내양 18부두의 주요 항만 시설이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문화 생활이 중단됐던 시민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자동차 전용 극장으로 변신합니다. 지난해 4월 개장한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에서 입항하는 크루즈가 모두 끊기면서 현재 개점 휴업 상태인데요. 인천시와 IPA 크루즈 터미널 내 200대의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주차장 부지에 명사기와 스크린을 설치해 당분간 자동차 전용 극장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이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맞춰서 자동차 전용 극장으로 개장한다는 계획으로 운영 시기는 4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김포 뉴스입니다. 김포 소식도 기분 좋은 봄날처럼 아주 맑습니다.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번기로 접어든 지난 4월 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농업기계 임대료를 50%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대료 인하는 농촌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봄철 수요량이 많은 트랙터, 관리기, 쟁기류를 비롯한 김포시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보유기계 62종, 302대 전기종에 대해 적용된다는데요. 농업에 종사하는 시청자분들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지천으로 꽃들이 가득한 완연한 봄입니다. 빨리 코로나19를 이겨내 우리 국민의 몸과 마음도 딱 요즘 날씨처럼만 맑고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사캐스터 이정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오늘 두 분께서 처음 자리하셨잖아요. 예, 우리 조현주 기자님 오늘 자리 어땠어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무 얘기도 아직 안 했는데 벌써 끝났다고 해서 좀 어벙벙한데 뭐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오늘 처음 해봤는데 원래 저는 옆에서 기상도 보다가 여기에 처음 앉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재밌었고 그리고 역시 소장님의 어떤 마지막에 이미지 관리하는 능력 이건 다 배워야 되지 않나. 아름답게 포장하는 이런 모습. 같은 회사라고 지금 같이 정말 아주 에디터 김 자주 마음에 드시겠어요. 흐뭇한 후배예요. 이제 좋은 회사야. 서로 아껴주고. 자주 좀 이 자리에 들락날락 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긴급 재난 지원금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긴급 재난 기금금 얘기를 좀 더 많이 못한 게 조금 아쉬워요.
원래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정부 여당하고 또 정부와 여당 간의 70%냐 아니면 전 국민에게 주느냐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지역화폐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인천, 부천, 그리고 김포를 함께 비교하고 장단점을 논의할 수 있었던 상당히 유익하고 즐거웠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세 분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했고요.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